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PSG가 리버풀을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대회를 마감하며 살라의 발롱도르 수상 기회도 멀어진 상황입니다. 리버풀이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노출했음에도 2차전이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 열리는 점, 밀리는 경기를 한순간에 뒤집는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차전은 덴벨레의 득점으로 파리가 이기게 되었으나 1, 2차전 스코어 합산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고 이어지는 연장전까지 승부가 나지 않아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파리가 어떻게 리버풀을 꺾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알리송, 최후방의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미드필더의 흐라벤베르, 맥알리스터, 2선의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최전방의 디오고 조타가 나섭니다. 조타의 선발이 다소 의아했는데 최근 경기력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난 1차전 엘리엇과 합작해 득점을 기록하고 사우스햄튼전에서도 득점을 올려 분위기를 반전한 주인공이 다르윈 누네스를 선발로 기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PSG는 4-3-3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돈나룸마, 최후방의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누노 멘데스, 미드필더의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앙, 전방의 흐비차, 덴벨레, 바르콜라가 나섭니다. 파리 또한 베스트 11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1차전과 동일한 구성이지만 파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이유는 1차전의 경기력이 파리가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지난 경기 잘만 먹혔던 강도 높은 수비 퀄리티와 공격진의 적극적인 스위칭을 통해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리버풀은 라인업은 동일하지만 어떤 전술을 준비했는지가 경기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파리의 최후방까지 공격진 전원이 압박하러 들어가는데 단순히 공을 가진 한 명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아니라 공을 빼내는 방향까지도 강요했습니다. 디아스에 의해 하키미 쪽 패스 방향이 막혀있고 조타와 메갈리스터에 의해 비티냐 쪽 방향이 막혀있으며 네베스와 파초가 비어있긴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게 뻔하므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리는 더 안전한 후방으로 공을 빼야만 했는데 이 상황에서 리버풀이 압박에 성공해 소유권을 뺏어온다면 역으로 파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리버풀이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아 살라가 하키미의 공을 뺏는 데 성공하지만 결과적으로 파리의 수비에 막혀 공격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리의 수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키미가 공을 뺏기기 전 골대 반대 방향으로 공을 빼내려 합니다. 공을 뺏기더라도 골대와 먼 곳에서 뺏기기 때문에 그만큼 리버풀의 공격이 늦춰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라가 공을 빼앗은 즉시 네베스가 살라를 압박하여 리버풀이 공격을 늦추게 됩니다. 그 사이에 파리의 공격진이 수비에 복귀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로 센터백을 포함해 중앙지역에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공을 소유한 선수에게 달라붙어 공격을 저지합니다. 여기서 덴벨레까지 수비에 복귀하게 되며 파리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수비에 참여하게 되고 수비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살라가 버티지 못하고 흐라벤베르에게 공을 내주지만 결국 소유권은 파리에게로 넘어갔고 그대로 파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파리의 공격진과 하키미와 멘데스로 이뤄진 윙백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역습 전개로 순식간에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다행히 코나테가 이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빨랐기 때문에 리버풀이 수비에 성공하며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리버풀의 최후방 자원들 모두가 빌드업에 강점이 있고 더불어 빠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전방 압박 전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공간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수비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전방의 선수들은 전방 압박이라는 전술의 리스크에 대한 심적 압박감 또한 덜게 됩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전방 압박 때문에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누누의 크로스로부터 파리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흐비차와 네베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흐비차가 더미런으로 아놀드를 끌어내며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을 비워버립니다. 동시에 네베스가 아놀드의 빈자리를 향해 쇄도합니다. 코나테와 소보슬라이가 네베스를 쫓아가느라 누누의 크로스 경로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덕분에 덴벨레는 크로스를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뒤로 돌았을 때 바르콜라도 같이 침투하는 것을 확인하며 즉시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네베스를 쫓아가려던 코나테와 소보슬라이가 바로 눈치채고 중앙지역 수비를 도와주러 가지만 바르콜라가 패스를 받아 골대 쪽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한순간 로버트슨과 반다이크 사이에 공간이 나게 되었고 중앙지역으로 땅볼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코나테와 알리송이 엉키며 공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성공하지만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것을 덴벨레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했고 득점을 올리는 데 성공하여 종합 스코어 1대1이 되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파리가 리버풀에 앞선 것이 있다면 주전 선수들의 체력입니다. 주말 경기에서의 리버풀과 파리의 라인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전이 출전한 리버풀과는 달리 파리는 선발 라인업부터 로테이션을 돌린 티가 납니다. 심지어 네베스와 바르콜라는 체력 관리를 위해 교체되었으며 멘데스, 비티냐, 덴벨레, 흐비차, 하키미가 교체로 나와 30분 정도 뛰면서 경기력을 체크했습니다. 덴벨레의 경우 추가 시간에 기어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득점 감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휴식을
받지 못하고 경기에 나서게 되며 결국 이번 경기에서 코나테와 아놀드가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파리를 잘 압박했는데 후반전에 양팀의 패스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끊임없이 파리를 괴롭힌 것을 알 수 있지만 결국 연장전이 끝날 때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며 결국 승부차기 싸움이 되었는데 파리의 돈나룸마가 야신이 빙의했는지 누네스와 커티스 존스의 슈팅을 연속으로 막아내며 결국 파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리버풀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어도 득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리의 수비가 그만큼 단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지금 느껴지는 것은 선수층이 꽤 얇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메갈리스터와 흐라벤베르로 이뤄진 중원은 강력하다 못해 적수가 없을 듯 했지만 대체 자원이 결국 영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경기력적으로 부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 순간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되며 결국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아놀드의 교체도 뼈아픈 상황이며 결국 센터백인 콴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므로 리버풀은 공격 옵션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네스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타를 포함해 시즌 내내 만족스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별다른 영입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로버트슨이 맡고 있는 왼쪽 풀백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탈락했지만 컵대회 우승과 리그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며 최소한 리그 우승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정에서는 주전에 대한 의존도보다 이후 다가올 시즌을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재의 주전에게도 리버풀의 교체 선수들에게도 나아 보입니다. 결국 파리는 돈나룸마의 엄청난 선방에 힘입어 리버풀을 누르고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이 잘 나갔을 때의 베스트 11을 생각하면 비슷한 전술로 맞불을 놓았을 때 비빌 수 있는 팀은 로드리가 있는 맨시티 말고는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은 체력 부담과 경기력 저하, 보강 없이 한 시즌을 치르는 스쿼드의 한계를 드러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탈락할 이유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5일 뒤에 있을 컵대회 결승전을 준비해야 하니 선수들이 낙담하지 않고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파리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을 누르고 8강에 오른 데다 다음 라운드가 비교적 수월한 일정이니 큰 이변이 없다면 최소 준결승전에는 진출할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폼을 회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